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행위입니다. 사회행위에 걸리는 소시민의 서름. 오늘 오전에 저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 때문에 납세자를 대리해서 법원에 갔는데요. 항상 그때마다 눈물을 조금씩 흘리죠. 너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행위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여기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뭐를 이렇게 자꾸 있는 돈 까먹고 있는 돈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같이 믿고 살다가 우리 이 생존 자체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6대 4를 가지고 가요. 6대 4를 가지고 가는데 2인 6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살 돈을 좀 많이 갖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회행위로 거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왔는데, 여기가 잔금 들어오고, 그러면 양도세 납세 의무는 바로 이 잔금 청산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잖아요. 의무 성립되는데 이것도 사회행위고, 이쪽에도 가지고 온 거, 아내가 이쪽에 같이 가가지고 계약할 때마다 돈 일부 가져오고, 이쪽 중도금 일부 가져오고, 잔금 일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취득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때도 사회행위고, 이때도 사회행위고, 이때도 사회행위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는 이때 생겼는데, 사회행위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어디로 빼돌려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빼돌리는 행위, 빼돌린다 이거죠. 빼돌리는 행위를 사회행위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납세자가 세금 안 내고 재산을 어디에 빼돌리는 것을 한다. 납세 의무가 이때 성립됐는데 이때 왜 이렇게 사회행위가 되느냐라는 거를 법원 판사님이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또 숙제를 주시고, 근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떠나가지고 남편한테는 이게 1.5억의 양도세 체납이 있지만 남편은 이것보다 더 많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때마다 다 이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회행위가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이 뭐가 이렇게 사회행위고 뭐고 이렇게 되는 걸 아내가 어떻게 하라느냐라는 거로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잔금 청산하면서 가져왔던 수표가 2억짜리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이 1억 원을 꼭 여기 11월 23일 날 이후에 여기에다가 쓴 거, 이게 이 23일 날 쓴 게 이게 또 사회행위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 청산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3자한테 썼는지 뭐를 썼는지, 그거는 그 조회를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은 남편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3자한테 흥청망청 썼든지 이건 아내한테 줬든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밝히질 못하니까 전부 다 이게 아내가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근거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변론을 지금 3번 했으니까, 오늘은 결심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또 숙제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세무공무원이, 그동안 이렇게 서면을 여러 번 냈단 말입니다. 여러 번 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어디가 부족한 것 같더라. 그거 좀 더 내봐라. 서면 더 내봐라. 그러면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국가 편을 들어주면서 저렇게 소송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미 다 했으면, 할 만큼 했으면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해줘 버리는 것이 납세자한테도 좋은데, 물론 이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위해 주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사회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험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03년에 이제 법무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가 법무과예요. 법무과면은, 여기가 이제 징색과고, 서울청의 모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요, 징색과에서,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법무과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법무과가 요건 검토를 해줘가지고, 오케이 해야만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소제기를 할 수 있어요. 소제기도 누구를? 법무과를 통해 가지고. 이 오케이 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이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검토를 제가 그때마다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저는 항상 긍정으로 보려고 했죠.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분야가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사형이 취소 소송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징색가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죠 또. 그러니까 뭐를 해주면서 일해주면서도 욕 먹는 거예요. 왜? 그냥 관행적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딱딱하게 하냐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소제기 한번 당하는 그 납세자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납세자 입장을. 이게 남편하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게 이게 하나의 가정이다 이거죠. 가정인데 이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경우가 남편이 뭔가 사업하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이게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체납이 되잖아요. 체납이 되면 이 오손도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가 압류가 돼 버려요. 압류가 돼 가지고 이게 공매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공매가 압류되고 공매돼 버리면 이 엄동사란의 처자식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징수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압류하고 공매하는 거예요. 당신 체납했어? 하면서 오케이 그럼 압류 공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설령 이 집이 200만 원짜리 뭐가 판자촌이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상에 등재가 돼 있는 거는 무조건 한다 이거예요. 체납자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행위에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요건 검토라도 내가 열심히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시민은 웬만하면 다 이게 국고주의적 판단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 잘못했네. 남편이 체납자인데 말이지. 이거를 재산을 이쪽으로 아내한테 줘.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왜 5대5로 가지고 가지 6대5, 4로 가지고 가고 이러냐. 2.7억을 집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1.4억이 근저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억이 더 갔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형이 건다 이거예요 또. 근데 이런 경우는 맞네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1.3억 정도면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정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이 안 된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시민들은 사형이 걸리면은 거의 져요. 거의 집니다. 거의 지고 방어권 행사를 못 해요. 워낙 국가는 이 대한민국 국세청 내에는 이 징수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고 막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려고, 세금 안 낸 거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달이 돼 있다 이거. 세금을 3,500억을 과세를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걱정 없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뺏길까봐 걱정 근심에 밤잠을 못 자잖아요. 특히 이렇게 서민들 입장에서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 거, 2.7억짜리 그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없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쩔 수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 이거예요. 이혼을 하면 또 이제 국세청은 이장이혼을 했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걸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소시민들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면은, 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싶어 하는 판사님 정도면은 거학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거학을.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학이에요. 거학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위법이라든지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못 본 척해요. 얼른 안 본 척하고. 네. 공무원들이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거학을 보면 이건 내가 파헤쳐야 되지, 그게 아니고 얼른 안 본 척 돌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약한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세금 먼저 내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기소해가지고 교도소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행위에 걸린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요. 뭐 이게 10억 미만의 사람들, 뭐 3억 미만의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뭐 국가가 이겨요. 이것도 이제 국가가 거의 이기고. 그런데 이 10억 넘어가고 100억 넘어가는 것 가지고 사회행위로 걸린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게 걸리지도 않아요. 내로남불 산성이 어디 사회행위 같은 데에 걸려요. 남편이 갑자기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앞에서 부도나고 그러면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이렇게 위기 받으면 사업 안 되면 부도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얼른 내 처자식 집이라도 한 채 얻어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 주된 타켓이다 이거예요. 사회행위 대상 타켓이. 전체적인 그거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판사님들이나 우리 세무공무원들이나 누구나 검사님들이나 거학을 잡으라 이거예요. 거학을. 그 능력과 도전정신이 있으면 거학을 잡으라 이거예요. 거학을. 지금 거학 잡을 게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엄청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한테 엄격하게 너 왜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 억경대에다가 재판하듯이 심판하듯이 숨 못 쉬게끔 양팔 껍질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부족하면 좀 보완해가지고 더 서면 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시민이 그 뒤에서 이렇게 방청석에 듣다가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국고적입니다. 국고적이고, 그러니까 거학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본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막 하죠. 아상이 강하다 보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 우리 조직의 권위를 함부로, 이 판사의 권위를 함부로, 검사의 권위를 함부로, 내 세무공무원의 어느 세무공무원 7급에 세무조사하러 갔다가 저 사장이 안 나오니까 막 거기서 노발대발했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 법무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한테 이제 그게 이제 탄원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막 하면서 기가 찬 일도 있었죠.
소시민은 사형에 걸리는 사람들은 서럽다 이겁니다. 200만 원짜리 판잣집도 무조건 그걸 일단 걸고 시작하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근데 이 거악들은 사형이 같은 거에 이렇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형이도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대리인이 없으면 거의 져요. 근데 대리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방어를 하는데 그나마 국고적인 판단을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9만 명이 늘었다 하잖아요. 3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7만 명 늘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제를 하겠느냐? 규제를 하죠. 자기 포지션에 그거를 직급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뻥튀기를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그에 대한 모든 고통은 납세자가 져야 된다. 국민들이 져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막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10년마다 재임용시켜야 된다. 이게 자칫하다가 악화만 남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공직에 이 악화가 공직을 장악하고 양화는 저쪽으로 다 밀려난다 이거예요. 악화가 전부 다 공직을 장악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500번 바뀌어져도 세상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악화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넌 나한테 충성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눈치라도 봤는데 지금은 노골적이에요. 그냥 더 뻔뻔해지고, 그리고 더 이제 국고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냥 국가가 거짓말 하겠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옷 벗고 나오면은 납세자가 될 생각을 못 하고 언제까지 자기가 끝발 부리면서 살 것이냐. 전부 다 내 일 가족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사법부는 요건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과세처분이든지 뭐든지 간에 형사처분이든 간에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에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의존할 것이냐 이거예요. 행정공무원은 자기 조직의 권위를 따지면서 일단은 과세하고 너가 알아서 풀어먹고 내가 징수하고 사회행위로 걸 때 네가 알아서 벗어나 봐라. 그러면 사법부에 가가지고 하소연 하는데 국가가 거짓말하겠냐. 맨날 거짓말 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디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이 이런 식으로 별표인 사람은 맨날 별표를 볼 거예요. 삼각형을 볼 사람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언제 원만한 사람 한 명을 만나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오래 가는 직업이 아니다 라는 거를 항시 생각을 해 보면은 내 직위를 이렇게 내세워서 뭐를 하기보다도 혹여나 내가 내 역할을 못 해가지고 누군가가 다치는 일이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이 각 공무원들이 지금 늘어난 9만 명이 다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오히려 공무원 증원할 만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